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늘 하는 말. 오늘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재입대, 재입대의 치명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전에 저희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의 전우님이 이런 요청을 했어요. 공군 학사로 재입대하는 것과 보건계열로 편입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낫겠냐라고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영상을 만드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코시국에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20대 후반의 전우들은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재입대와 편입 그리고 취업 요거과 관련된 얘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시리즈로 만들 건데 오늘은 그 1탄으로 재입대의 치명적인 장단점 하고 시간 되면 편입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재입대입니다. 재입대는 병사로 전역한 분들이 다시 장교로 임관을 하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장교 출신들이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게 뭐 괜찮냐 안 괜찮냐 어떻냐, 그 20대 우리 전우들보다 먼저 인생을 훨씬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산 친구들이 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남자 인생이라는 게 참 슬퍼요. 왜 슬프냐면 이제 군대를 한 뭐 21살, 2살 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군대가 아무리 짧아졌긴 했지만 전역하면 뭐 23살, 4살 될 겁니다. 그리고 23살, 4살 때 복학해가지고 공부하면서 휴학 한번 하고 졸업할 때 되면 아차 싶으면 28 이렇게 돼요. 7, 8 졸업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중소든 취업하고 회사 일에 적응돼서 일 좀 하겠다 싶으면 30대 초반이 되죠. 그러면 결혼 준비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결혼 준비 좀 해가지고 뭐 32살 때 결혼했다 쳐. 그러면 또 애가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디 있냐 이거지. 이렇게 말하면 또 슬프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애기들도 키우고 뭐 회사원으로서 가장으로서 살고, 그 삶 가운데 행복은 분명히 있지만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인생에서 나라는 주체를 찾기란 쉽지 않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재입대인데, 먼저 병사로 전역하신 분들이 장교로 가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20대 후반 뭐 중반 친구들이 이 생각 누구나 할 거예요. 남자라면 재입대는 할까, 부사관이든 장교로 다시 군대 갈까, 이 생각 농담으로라도 한 번쯤 다 했을 거예요. 남자라면. 그쵸? 근데 진지하게 지금 너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고민이 돼서 내가 장교로 다시 군대 갈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반대, 결사반대, 완전히 반대. 왜냐면 제 구독자 중에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배님이 답을 내주셨어요. 학사장교로 가는 건 3년짜리 계약직 인턴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금 단지 취업이 안 돼서 도피성으로 장교 시험을 봐서 임관을 했다 쳐. 그리고 뭐 어쩌고 3년 있다가 전역하면 또 그때 돼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못하러 군대를 가. 그리고 학사장교 중에서 뭐 공군이나 뭐 해군, 해병으로 가면 육군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겠지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착각이에요. 예. 공군 중에서도 파일럿 외에 다른 병과들은 사실 뭐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견기업에 입사했을 때 장교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장교로 입사한 친구들이 한 50명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육군 장교도 있고 공군 장교도 있고 해군 장교도 있고 해병대 장교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장교 공채인데 공군하고 해군이 왜 있어? 순간 이 생각이 들었다가 생각해보니까 육군 장교가 아니라 그냥 장교 공채니까 공군, 해군 다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육군이 아니라 다른 군으로 가도 뭐 군군이나 해병대, 해군으로 가도 취업은 똑같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파일럿 빼고. 간혹 항공사에서 정비나 관제인가 뭔 같은 이쪽으로 조금 군 경력 있는 친구들을 뽑는데 그 소수, 아주 소수. 근데 요즘에 항공사들 다 지금 날라갔죠. 3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공군으로 가나 해병으로 가나 해군으로 가나 장교 전역할 때 취업 준비는 육군이랑 다 똑같이 한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단지 회피성으로
회피성으로 장교로 임관을 할까 생각을 한다면 결사반대. 그리고 회피성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장기 할 거예요, 군생활의 뜻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친구들도 완전히 반대. 왜냐면 요즘에 장기 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연대 10명 중에 1명, 2명이 1차에 되고 나머지는 2차, 3차, 4차에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소령도 1차에 안 되지. 2차, 3차에 되겠지. 그럼 그 친구들이 중령을 달 수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땐 중령 진급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령 달고 나와서 뭐하냐? 소령도 잘 됐을 때 소령이지. 대위 때 전역하는 친구들도 수두룩해요. 소령이나 그 대위 완전 짬대가 돼서 나와서 뭐하냐? 공무원 아니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그럴 거면 지금 공무원이나 군무원 준비하지 못하라고 그 장교의 힘든 길을 걷냐 이거지. 그리고 장교로서 그렇게 정말 내가 군생활 한번 해보겠다, 군생활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친구들이 가도 쉽지가 않은데 필성으로 가는 그 친구들이 장교로 임관해서 얼마나 잘 되겠냐. 그리고 맨 처음에 소위 중위로 가면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환경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거 별로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병사로 전역한 친구 중에서 나는 병사로 해보니까 군대가 체질이다, 군대가 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난 군인이 꿈이 됐고 군인을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가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고 회피성으로 하겠다 하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인생을 더 설계가 안 되는 그런 구렁텅이로 가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장교 전역했거나 병사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완전히 추천, 대추천, 적극 추천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 친구들, 제 동기나 후배들 중에서 전역하기 전에 이제 부사관 시험 봐서 부사관으로 지금 재입대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저 임관했을 때 임관 성적으로 2등인가 1등인가 한 그 친구도 부사관 재입대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다. 야, 장교로 있다가 부사관 재입대하니까 어때? 힘들지 않냐? 짜증나지 않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너무 좋대. 너무 편하고 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어쨌든 장교로서 병역관리, 작전, 훈련, 업무 다 해봤잖아요. 근데 장교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부사관은 그런 게 사실 없는 거야. 내 임무 떨어지면 그것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탑을 간다? 선탑 가는 게 뭐 힘드냐? 장교들은 선탑을 또 주마다 누굴 보내야 되느냐, 또 뭐 계급별로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계획 별것도 아닌 계획 짜는 것 때문에 또 휴가 고려해야 되지, 싫다는 놈 못 보내지, 이러니까 짜증나는데 내가 부사관이 됐어? 장교로 있다가? 그런 거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있다가 부사관이 됐어? 나하고 선탁 가래? 내 하고 가면 돼.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그리고 작업을 했어. 이제 장교들은 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냐 저렇게 해냐, 재료는 어디서 구하냐, 얼마 드냐, 뭐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김중사 쳐. 내가 이제 김대희였다가 김중사가 되다 쳐. 김중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 뭐뭐뭐뭐 네 하고 하면 돼.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병사로 있던 분들도 뭐 부사관으로 가면 그렇게 임무 수행을 하면 돼요. 조금 더 빡센 게 작업하고 병역관리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에 병역관리가 장난 아니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교들은 어쨌든 그 너무 힘든 병역관리까지 하다 왔으니까 부사관으로 했을 때 사실 할만하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사관이 됐을 때 장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잖아. 진급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장교들은 장기가 되더라도 소령 진급하고 소령에서 중령 진급 못하면 나와야 되는데 부사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장교 돼버리면 진급은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차이지 뭐 정년까지 보장돼 있으니까 전혀 부담 없어. 군생활 하는데 내가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큰 뭐 비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죠. 매력 있어요. 그래서 병사나 장교 출신들이 부사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완전 대추천.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급여가 좀 낮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7년 차에 대위 4년 차, 장교로 7년 차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상사 10년 차, 군생활 10년 차 그 부사관보다 내 월급이 더 많았어요. 얼마인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렇게 또 많이는 또 아니고 하여튼 차이가 났어요. 내가 더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급여는 조금 낮지 부사관들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50, 60 됐을 때 연봉이 뭐 7천, 8천 돼버린다 해봐. 그럼 또 완전 땡큐인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사관은 굉장히 좋죠.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단점은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다 이거지. 왜냐면 내가 장교였으면 내 밑에서 소대장하고 또는 뭐 중대장하고 내 후배였던 친구들 밑에서 내가 그들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업무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장교였을 때 나보다 계급이 낮았던 부사관들보다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솔직히 이제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난 얼마든지 좀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잠시 거예요. 잠깐. 인간관계가 또
군생활에서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풀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에 뭐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조금 겪는 그런 것들이 뭐가 대수예요. 저는 그래서 부사관으로 가는 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부사관은 적극 추천.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그러겠죠. 너는 왜 그럼 부사관으로 안 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어차피 취향이니까. 아까 그 정년보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다 다녀봤지만 정년보장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내 경쟁 상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장 출신인데 뭐 대학교 4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뭐 이렇게 부사관으로 갖다 쳐. 그러면 나하고 경쟁해야 되는 애들의 수준이 좀 낮아요. 하사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다 온 애들도 있고 뭐 군사 가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수준이 그렇게 높은 애들이 사실 나는 못 봤어. 하사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한다면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재입대 관련돼서는 장교로 가는 거는 반대, 부사관으로 가는 거는 완전 찬성,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편입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편입을 왜 하냐. 지금 시간이 길어서 편입은 2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